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자 미국에서 놀라운 역주행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수상 전부터 관객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지난 10일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미국 박스오피스 4위를 차지하며 탑5에 진입했습니다. 이미 북미에서 3,500만 달러, 하나로 약 421억 원의 흥행 수익을 거뒀지만 앞으로 수익은 점점 불어날 전망입니다. 기생충은 이미 지난해부터 연이은 수상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이젠 오스카효까지 더해지며 엄청난 시너지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버라이어티 등 외신에 따르면 기생충은 현지 상영관 수를 현재 1,060개에서 이번 주말 2,000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인데 오스카 수상으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미 관객들은 이번 주말 극장을 대거 찾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아직 기생충을 보진 못했다면 당장 나가서 보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은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한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며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를 설파하는 트럼프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충의 주제는 최근 전세계 화두인 빈부격차였습니다. 빈부격차라는 주제는 미국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정확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호황을 이어가며 사상 최저 빈곤율과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지만 현재 소득 불평등 수준은 5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수계층은 부를 회복했지만 중산층은 그러지 못하면서 사상 최악의 빈부격차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선진국 중 가장 심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최고 부호 400인의 재산은 2조 9,600억 달러로 하나로 약 3,5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소득 하위 60%에 해당하는 미국 성인 1억 5천만 명의 재산보다 많은 것입니다. 미국의 빈부격차는 한국보다 훨씬 큰데 그 간격은 해마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미국의 지니 인덱스는 0.47이었는데 2018년에는 0.485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2015년 기준으로 0.341이었는데 우리는 상당히 빈부격차가 있다고 느끼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최근 할리우드가 유치한 캘리포니아 주에선 노숙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노숙자는 9년 전보다 22.5%가 늘면서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노숙자들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대도시의 위신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해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노숙자들을 시설에 일제히 수용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들은 노숙자들에 대한 일방적 시설 수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뉴욕 시민은 최근 미국에서 노숙인이 급증하고 있다며 노숙인들이 지하철을 타면 악취로 인해 승객 대부분이 다른 칸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에서 계층 간의 갈등을 냄새로 구분한 것이 미국의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생충의 반지하 등의 설정은 지극히 한국적이라고 보았지만 미국인들에게도 충분히 공감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뉴욕 같은 월세가 비싼 대도시에 사는 미국인들은 기생충 가족처럼 반지하에 살거나 한 집을 여러 가정이 나눠 쓰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의 타운하우스들은 반지하들을 가지고 있고 빈곤층들은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지난 10월 미국 CNBC는 영화 기생충의 빈부격차라는 주제는 미국 내 소득 양극화를 상기시킨다면서 미국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이 영화가 오늘 11월에 예정된 대선의 궤적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CNBC는 기생충은 부자들의 호화로움과 풍요로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빈곤과 부유결함을 병치시키면서 계급 간 긴장감을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소득 불평등은 언제나 있었지만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기생충의 주제와 같은 빈부격차와 경제 불안감 등을 활용해 승리를 거뒀지만 집권 이후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미국 서민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피폐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기생충의 주제가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생충이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에 일침을 가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생충의 수상으로 백인 영화 제작자들이 만든 백인들 이야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찬희 평론가는 아카데미는 정통적으로 보수성을 띄웠지만 최근 3년간은 인종차별과 미국 고립주의로 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노선에 반기를 드는 결과를 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이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돈을 뜯으려 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오피니언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아카데미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선택함으로 트럼프에게 일침을 가했다고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화 기생충이 지금 다시 미국 전역에서 확산되는 것은 앞으로 적지 않은 힘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작품으로서 이미 놀라운 기록들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10일 기생충은 무려 200여 개의 상을 수상하며 기네스북에 가장 많은 아카데미상을 받은 외국어 영화로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적 영화 사이트인 IMDb 관객 선정 최고 평가 영화에선 전세계 250편의 작품 가운데 26위에 올랐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영향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사회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트럼프의 대선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빈부격차, 불평등, 자본주의 폐해, 인간의 존엄성 등의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메시지를 묵직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감독 아담 맥케이는 기생충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기생충을 봤다. 웃기고 충격적이고 기념비적이다. 이 영화는 즉시 자본주의라는 종교에 관한 가장 훌륭한 영화적인 선언 중 하나가 되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